내 개가 더없이 그리워지리라. 내 개는 주인이 얼마나 자기를 필요로 했는지 알았을까? 그가 있었기에 나는 자연에서 고요함, 잠, 불안이나 후회가 없는 만족감, 늘 눈앞에 펼쳐지는 햇빛, 걷다가 발밑에서 찾아낸 샘물처럼 마음을 달래주는 특성들만을 누릴 수 있었다. 내 개가 있었기에 나는 그를 본받아서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책을 통한 여행을 권하는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그 35번째 책여행 날인데요. 함께 여행할 책은 장그르니에의 어느 개의 죽음입니다. 저자 장그르니에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로 1898년 파리에서 태어나 브루타뉴에서 성장했고 파리 고등사범학교와 소르본 대학교에서 수학했습니다. 1930년 철학교사로 교편을 잡은 알제이 고등학교에서 그곳 졸업한 학생이던 까미를 만났죠. 이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1971년 사망할 때까지 철학적 사유를 담은 책들을 다수 발표했는데요. 철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일상적인 삶에 대한 그의 성찰은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어느 개의 죽음은 사랑하는 반려견 타이오의 죽음을 마주하며 억누를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을 써내려간 애도의 글이자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그의 성찰이 담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의 말미에 1955년 5월 15일에서 6월 12일까지라고 쓰여있듯 글은 반려견의 죽음 후 약 한 달간 쓰여진 90편의 단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책쌤과 함께 반려견과의 이별에 대처하는 그르니에를 만나러 떠나볼까요? 나는 어느 정도는 내 개의 하인이었다. 스스로 모든 의무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내 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러지 못했다. 말하자면 그것은 희생이었다. 하지만 그 희생에는 곧바로 보상이 주어졌다. 나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었고 개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다녔다. 의사들이 살 수 없다라고 선고하고 그와 같은 살 수 없음의 진단은 낫게 할 방법을 찾는 모든 시도에 마침표를 찍는다. 그리고 의사들은 목숨을 앗아가는 자객의 정체를 찾는 조사를 시작한다. 하지만 자객은 대자연이다. 우리에게 첫 번째 날을 선물한 자연이 마지막 날도 선물한다. 개들은 무대 장치가 어떤지, 주어진 배역이 무엇인지, 프롬프터 박스가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늘 무대 앞으로 나선다. 사람들은 어느 날 자신이 그저 단순한 배역일 뿐임을 깨닫고 그렇다면 자신들이 출연하는 작품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알려고 애쓴다. 왜 하필 자신들에게 다른 역할이 아닌 지금의 역할이 주어졌는지 의아해하면서 바꾸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들의 성격은 운면적으로 주어진 것이었기에 역할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물들은 정정당당하게 승부에 나서고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냥 앞을 바라본다. 교회에 가면 늘 신을 위한 설교를 듣는다. 때로 인간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동물들을 위해서는 절대 안 한다. 아,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악이 생겼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확실히 우리의 고통을 불러오는 것들에는 상당 부분 우리 스스로 저지른 과오의 몫이 있다. 그런데 선의 빗줄기는 인간들이 서로 집어삼키며 우글대는 심연까지, 인간들이 타인에게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선이라고 느끼는 그 심연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이 진흙구덩이 속에는 신의 손이 없다. 그렇다면 신은 정녕 인간만큼도 자비를 행할 줄 모른단 말인가?
어차피 주사를 놓을 수밖에 없었다면 왜 굳이 타이오를 밤새도록 임종의 고통에 시달리게 했을까? 그리고 타이오가 죽여달라고 했던가? 아니다. 타이오는 살고 싶어 했다. 우리가 자기를 더 살게 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텐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권리로 죽음을 안겼단 말인가?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람에게 돌연한 죽음을 안긴다면 그것은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인가? 당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인가? 숨이 끊어지는 모습은 지켜보기 힘들다. 하지만 당신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제 보니 내가 떠올리는 생각들은 절망과 불신과 반항의 생각들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두 존재가 내 안에서 갈등하고 있다. 전능한 존재가 나서서 나의 밤이 집요하게 감추는, 그러나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감추지는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으면. 나는 누군가에게 애착을 품고 싶지 않다.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애착을 갖는 것은 좋다. 내 동료의 인간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망을 들어줄 상대가 없을 때는 개를 구한다. 개의 눈에는 그 누구도 절름발이가 아니고 추한 인간도 장님도 귀머거리도 아니고 몸이 기형이지도 않고 늙지도 않았다. 동물들은 매일 아침 당신을 찾아오고 애정을 표한다. 그들의 하루는 사랑과 신뢰의 행위로 시작한다. 동물들은 적어도 솟구치는 애정을 품고 있다. 6월 1일이다. 새들이 지저귀고 멀리서 암탉 한 마리가 온다.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린다. 수탉이 노래를 시작한다. 세상은 더없이 충만하다. 그렇다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가? 실선으로 그려진 세상의 형상 뒤편에 점선으로 그려진 형상들이 있다. 불행히도 내 눈길이 그 위에 고정되면 점선의 형상들이 실선의 형상보다 훨씬 많아지면서 결국 실선의 세상 형상이 사라지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가엾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것은 삶이 우리에게 마련해준 기쁨들을 잊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살면서 행복해한다. 나중에 겪을 고통 때문에 일생 동안 누린 기쁨을 부정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나는 병자를 그 가까운 사람들이, 노인을 자식들이, 때로 환자를 간병인들이 세심하게 보살피는 모습이 좋다. 베개를 새로 바꾸어주는 일은 사실 하찮기만 할 뿐이다. 하지만 달리 해줄 게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생명을 서서히 죽이는 과정을 대자연에게 넘겨준 채 온 힘을 다해 바로 그 자연에 맞서지만 그럴 때 우리의 온 힘은 결국 거의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바로 그 거의 아무것도 아님이 나를 감동시킨다. 어떤 이는 대자연의 위엄을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인간의 비참을 그린다. 인간이 대자연에 속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온전히 속하지 않은 인간은 그 속하지 않은 몸만큼 불행하다. 타이오는 진정한 동물로 온전히 자연에 속하는 것 같다. 그를 강력한 힘의 대행자로 삼아 바라보고 곁에 두는 것은 큰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가 솟구치는 애정을 드러낼 때, 죽음을 맞이하며 애원하는 눈길을 던질 때 그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런 타이오의 모습이 그럴 때 울음을 터뜨렸던 인간의 모습보다 더 깊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살아남을 뿐이다. 우리는 꽃들과 가축들이 사라진 뒤에도 살아남고 부모를 잃고도 살아남는다. 우리 자신을 잃고서도 살아남는다. 사는 동안 육신의 부분들이 우리를 버려두고 가버리기도 하지 않는가. 나중에는 우리의 계획과 추억이 사라진 뒤에도 살아남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살아간다 라고 말한다.
타이오가 지녔던 방랑과 사냥의 본능을 저지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자책하게 된다.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 타이오는 말하자면 실업 상태였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느라 힘들었다. 타이오는 노동을 하기 위해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점에서는 대부분의 인간과 비슷하다. 그래도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 점 역시 인간들과 비슷했다. 밤의 짙은 어둠 속에서 나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힘들 외에는 아무도 내 말을 들을 수 없다는 확신이 설 때면 나는 나지막하게 이따금 큰 소리로 그를 불렀다. 내가 없으니 중심을 잡을 수가 없구나. 이대로는 넘어질 것 같구나. 양쪽으로 구덩이가 깊이 패고 자꾸 현기증이 이는구나. 내가 있을 땐 아무리 멀리 있어도 살아있을 땐 나도 흐르는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하늘을 향해 우거진 가지를 당당히 뻗는 나무처럼 든든했는데 어쩌면 내 개처럼 그날그날을 순간 속에 살며 매번 일어나는 일에 몰두했더라면 나 역시 다가올 날을 쓸데없이 걱정하느라 괴롭지 않았으리라. 다가올 고통을 미리 생각해보지 않았을 테니 냉정하게 기다릴 수 있었으리라. 나에게 이 세상의 삶에서 거짓이 필요하지 않았을 테고 내세의 삶에서도 위안이 필요하지 않았으리라. 하지만 동물이라 해도 타이오 역시 기다림 속에서 결국 불안 속에서 살지 않았을까? 제일 짧게 말해보자. 우리를 사랑하는 혹은 사랑할 준비가 된 이들을 사랑하자. 보잘것없는 힘을 사용해서 설득하려 들지 말자. 인간의 장점을 믿지 말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성심껏 받아들이자. 손 하나가 그때까지 우리를 격리시키던 커튼을 걷고 우리 앞으로 다가온다. 어서 그 손을 잡고 그 손에 입을 맞추자. 그 손이 다시 사라지고 나면 결국 그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그대는 오로지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만 그대일 수 있다. 1955년 5월 15일에서 6월 12일까지 자신의 삶 속에 개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 개의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같으면서 다르다. 우리 운명의 주인인 대자연의 힘 앞에서 저항하게 되는 점은 같지만 개의 죽음 앞에서 자신은 그의 운명을 좌우하는 다른 주인이기 때문이다. 죽음이 불러오는 상실과 함께 죽음에 대한 의무와 책임까지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몫으로 남기 때문이다. 반려견과의 영원한 이별. 사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아 미루어 짐작하고 상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견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일상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 노견을 하늘로 먼저 보낸 분의 이야기는 뵙거나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린 이애가 반려견을 보내고 써내려간 한 달여간의 기록들을 마주하며 반려견의 죽음으로 어떤 감정의 기복을 겪게 되는지, 또 어떤 과정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반려견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책이 아니었다면 반려견을 키워보지 않은 저는 그 생생한 심정에 대해, 반려견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 상상해 볼 기회조차 없었겠죠.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책여행 후기인 댓글로 여러분과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저와의 책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